예, 예, 오늘은 2022년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음력으로는 11월 23일인데요. 그 올해가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 모임을 가지게 되고 또 3355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바깥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의 그 역사 이야기 중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일본식의 내각제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방식인 서구 유럽의 독일과 스위스와 같은 또 북부 유럽에서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방식의 내각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연방국가 형태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런 방식의 정치 시스템이 가능한가?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시행하기에 우리는 부합한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 보려고 제가 이 글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문 산체 154번째 강의로 우리 한국사는 우리가 고조선의 연방국가 형태가 마지막 알 수 있는 모델이 우리가 이 가야 연맹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먼저 팔도 연방을 만들고 남부 팔도 연방을 만들고 궁극으로는 8국의 연방 형태로 이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제목을 붙여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결론만 말하면 우리는 서구 유럽식 독일과 스위스의 사회민주주의 내각제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이 연방 형태로 나라를 만들어가는 팔도 연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연방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정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우리가 가야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에서 했던 이 부족연맹체라 그러죠. 흔히 우리가 고조선을 부족연맹체라고 하는데 이 부족연맹체는 우리가 국가연합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가연합하고 국가연방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가야 부족연맹의 부분을 우리가 연방으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팔도 연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 이 그 한국사는 역사는 우리가 유구하죠. 우리 한국사 역사는 유구하다. 그 기간은 무려 74,141년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원중동 선생님의 삼성기 하편에 나와 있는 63,182년에다가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상원갑자 1956년을 더하면 74,14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의 출발과 시작은 바로 그 문화는 무엇이냐? 그 문화는 무문화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무문화. 그래서 이 순다 대륙은 사라진 무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무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이 무문화를 사성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보살사상이다 이거죠. 보디사트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는 보살사상을 말하고 이 보살사상을 우리가 개념화 시켜보면 정리해보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여기에다가 인간으로서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문화에서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한국사에 가지고 있는 윤리와 그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제사문화라는 것입니다. 제사문화와 저는 이제 그 이 제사문화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사문화라고도 하는데 제사와 지사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제사문화라는 것입니다. 제사문화. 지사문화라고 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문화는 왕이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을 제사라고 하고 일반 민중이 부모와 조상에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최고 강력은 우리가 한국사의 최고 강력은 남북 오만리 동서이만리라고 우리가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초의 그 연방국가 형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발전해 왔다는 것을 제가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다 대륙 순다 환인 때 이 보살사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6만 년 5천 년 6만 년을 거치면서 이동을 시작해서 그 필리핀과 중국의 남부 대만을 거쳐서 오키나와 그 다음에 제주도 큐슈 지방 그리고 서해 태평양에 정착했는데 이 때의 이 빙하기 때에는 여기가 바로 뻘밭이었기 때문에 천혜에 살기가 좋았던 우리 환민족이 여기서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형 유전자가 되는데요. 이때에 이 보살 사상이 바로 홍익 인간으로 나왔다는 것, 홍익 사상이 이때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서해 태평양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해서 연해주 간도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때 이제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이 툰트라 지방을 누비고 있을 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연해주 간도에서 다시 이동을 시작해 가지고 이 시베리아 남부 이 바이칼 시제 때 이 흑요석을 찾아서 움직이고 했던 이 시기를 우리가 흑요석 혁명이라 그런 겁니다. 흑요석 혁명. 우리가 흑요석 혁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그래서 이때에
너무 빙하기가 추웠던 비령기, 최고의 빙하기를 맞이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동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마고성이라고 말하는 판찰라스 강역에 도달했고, 이 타클라마칸산맥과 마고성이 있는 천산 지방, 천산과 히말라야 산에 있는 백산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도착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은 그 자연 농법과 수도를 이용한, 예, 자연 농법과 천문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죠. 이 천문학이 이제 나중에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농업혁명으로 발전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동서남북으로 마지막 빙하기가 이제 1만 2천년 전에 이 마지막 빙하기가 생겨서, 이때 이제 광명의 시대라고 이제 말하죠. 이때를 우리가 광명의 시대라고 부르고, 이 혼란기를 겪고 난 이후에 수로를 이용한 이 농업혁명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상고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고사가. 자, 그래서 이 상고사가 바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전에 이 자연농법과 천문학에 대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구리를 이용한 청동혁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이 청동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리를 이용한 청동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5대 문명, 이 환인때라는 것이죠. 이 5대 문명은 요하 문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하 문명과 황하 문명, 그 다음 인더스 문명,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5대 문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 청동기 시대 때, 이때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우리의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제세이화라는, 이때 이제 우리가 제세이화라는 이런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시기가 이때인 것입니다. 문명 때, 이때 이제 제세이화, 환인때라는 것이죠. 제세이화.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이 고대 국가로 이제 가는 시기인데요. 국가 형태의 연방 국가인 고조선이 세운 단군 천재 시대, 이때를 우리가 뭐냐면 이도여치라 그러죠. 단군 시대, 이때를 이제 이도여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단군 천재 시대를 이도여치, 시기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전제 왕권 국가, 이제 고대 국가로 들어오는 것이죠. 완전한 재정 분리 국가가 되는 것이죠. 고대 국가, 전제 왕권 국가인 완전한 재정 분리 국가로서 우리가 고대 국가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 고대 국가 형태, 철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철기를 바탕으로 하는 철기혁명의 고대 국가 형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그 국가 형태가 이제 끝나고 열 번째, 이제 민주공화국의 주권 국가로 분권화된 가야의 명을 확대하여 팔도 연방을 세울 때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의 아류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권화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가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방 국가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가질 때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16일 예, 금요일 환구문명 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